새벽 2시. 서울 도심의 불빛들이 하나둘 꺼져가는 시간, 택시기사 김민수의 하루는 여전히 현역이었습니다. 55년의 세월이 그의 얼굴에 패인 주름만큼이나 오늘도 길고 지친 하루였지만 민수는 한숨을 내쉬며 운전대를 꽉 붙잡았습니다. 아, 오늘도 힘드네. 민수가 중얼거리며 라디오 볼륨을 조금 높였습니다. 클래식 음악이 택시 안을 가득 채우자 피로가 조금은 가시는 듯 했습니다. 그때 도로변에 누군가 손을 들어 택시를 세웠죠. 민수는 익숙한 듯 차를 세우고 뒷좌석을 힐끗 바라봤습니다. 검은 모자에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젊은 여성이 무거워 보이는 가방을 끌고 뒷좌석에 올랐습니다. 민수는 백미러로 그 모습을 살폈습니다. 새벽 2시에 이렇게 복장을 한 여성이라니. 어쩐지 수상했습니다. 어디로 모실까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홍대 입구역 근처로 가주세요. 여자는 짧게 목적지만 말하고는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가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조용히 운전대를 돌렸고 텅 빈 도로를 달리며 이따금 백미러로 뒷좌석을 살폈죠. 젊은 여성은 창밖만 바라볼 뿐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검은 모자 아래로 비치는 얼굴은 창백했고 피곤해 보였습니다. 이것이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민수는 이 여자를 벌써 3번째 태우고 있었죠. 항상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목적지로 가는 손님. 대화 한마디 없이 조용히 앉아 있다가 내리는 손님. 민수는 어쩐지 찜찜했습니다. 다음 날 택시회사 휴게실에서 민수는 동료들과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야, 김민수. 요즘도 그 이상한 여자 태우냐? 동료 택시기사 박상철이 물었습니다. 어젯밤에도 태웠지. 항상 새벽 2시에 같은 장소에서 태워.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야, 그런 여자들 보통 딴 일하는 거 아냐? 그 시간에 그런 복장으로 다니면. 상철의 말에 다른 기사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수는 무언가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자신은 잘 모르니까요. 하지만 동료들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에도 민수는 같은 장소에서 그 여자를 태웠습니다. 이번에도 조용히 뒷좌석에 앉은 여자는 핸드폰을 꺼내 통화를 시작했습니다. 네, 지금 가고 있어요. 오늘은 그 집 아니에요. 민수는 그 말을 듣고 순간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그 집이라니? 동료들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설마. 민수는 불편한 생각에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요즘 젊은 애들은 참 이상해. 저렇게 밤늦게 뭐하러 다니는 거야? 더럽게. 민수의 마음속에 편견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여성에 대한 의심, 그리고 그 시간에 다니는 사람에 대한 선입견. 그리고 매번 아무 대화 없이 조용히 앉아있기만 하는 냉정함이 민수에게는 더욱 수상하게 느껴졌죠. 이렇게 며칠이 지나면서 민수는 점점 그 여자를 태우는 것 자체를 꺼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돈을 벌어야 했기에 외면할 수도 없었습니다. 택시기사의 운명이란 게 그런 것이죠. 사람을 가려서 태울 수 없는 직업이니까요. 어느 날 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민수는 그 여자를 태웠습니다. 그런데 오늘따라 여자의 얼굴이 더 창백해 보였습니다. 민수는 괜히 신경이 쓰였지만 이내 자신의 선입견에 갇혀 알게 뭐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백미러로 이상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여자가 갑자기 몸을 휘청거리더니 좌석에 쓰러진 것입니다. 아가씨? 아가씨. 민수는 급하게 차를 세우고 뒷좌석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의식을 잃은 듯한 여자를 보며 민수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이런, 어떡하지? 민수의 삶에 예상치 못한 전환점이 찾아온 순간이었습니다. 민수는 당황했습니다. 뒷좌석에 쓰러진 젊은 여성을 보며 순간 망설였죠. 이 여자가 내린 후에 무슨 일이 생기면 어쩌지? 하는 걱정과 당장 도와야 한다는 생각이 교차했습니다. 하지만 인간적인 본능이 그를 움직였습니다. 아가씨, 정신 차려봐요. 민수는 뒷좌석으로 가 여자의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반응이 없었죠. 얼굴은 창백했고 숨은 약하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즉시 핸들을 잡고 가장 가까운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고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제발 큰일 아니길.
병원에 도착하자 간호사들이 빠르게 뛰어나왔습니다. 민수가 급하게 상황을 설명하자 여자는 응급실로 실려 들어갔습니다. 민수는 대기실에 앉아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이상하게도 평소 같으면 그냥 가버렸을 텐데 오늘은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의사가 나와 민수에게 물었습니다. 환자분 보호자이신가요? 민수는 머뭇거렸습니다. 아니요. 제가 택시기사인데 제 차에서 쓰러져서.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심각한 저혈당과 과로 상태입니다. 너무 무리하셨네요. 택시비는 어떻게? 그제야 민수는 택시비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입에서 나온 말은 뜻밖이었죠. 괜찮습니다. 미터기 안 켰어요. 의사는 잠시 민수를 바라보더니 말했습니다. 보호자가 없는 것 같은데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실 수 있을까요? 환자분이 깨어나면 연락할 사람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택시는 이미 회사에 연락해 다른 기사가 가져갔고 자신의 근무 시간은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민수는 병원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대기실에 앉아 있는 동안 민수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이 여자, 그런 일 하는 게 아니었나? 그동안의 편견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의사의 말대로 과로라면 도대체 무슨 일을 하길래 이렇게 지친 걸까요? 새벽 4시쯤 민수는 의사에게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여자가 깨어났다고 했죠. 민수는 병실로 향했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여자는 마스크와 모자를 벗은 상태였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어려 보이는 얼굴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억나세요? 택시에서 쓰러지셔서 제가 병원으로 모셔왔어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여자는 놀란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아, 정말 죄송해요. 제가 많이 피곤했나 봐요. 괜찮으세요?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저혈당이랑 과로래요. 여자는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그 표정이 더 슬퍼 보였습니다. 네, 요새 좀 바빠서요. 혹시 연락할 분 있으세요? 가족이라든지. 여자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민수는 뭔가 더 물어보고 싶었지만 여자의 방어적인 태도에 더 이상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대신 자신의 명함을 건넸습니다. 저는 김민수라고 합니다.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여자는 망설이다가 명함을 받았습니다. 저는 장은지라고 합니다. 29살이에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름을 알게 된 것만으로도 왠지 마음이 놓였습니다. 은지가 분명 힘든 상황에 있다는 걸 느꼈지만 더 이상 물어볼 수는 없었습니다. 병원을 나오면서 민수는 이상한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동안 은지에 대해 가졌던 선입견이 부끄러웠죠. 어쩌면 내가 크게 오해한 건 아닐까.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민수는 새벽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이 가시고 희미한 빛이 드리우기 시작하는 하늘처럼 민수의 마음속 의심도 조금씩 걷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은지가 매일 밤 무슨 일을 하는지, 왜 그런 복장을 하고 다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그 궁금증은 그 다음 날도 민수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여전히 야간 운행을 하고 있었지만 은지를 다시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를 지나면서도 은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죠. 민수는 자신도 모르게 그 자리에서 속도를 줄이고 주변을 살폈습니다. 혹시나 은지가 다시 택시를 잡을까 하는 기대감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녀의 안부가 궁금해서였을까요? 아직도 그 여자 생각하냐? 회사 휴게실에서 상철이 물었습니다. 민수는 커피를 마시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좀 걱정돼서 그래. 병원에서 만나보니까 그냥 평범한 아가씨더라고. 평범. 새벽에 그런 복장으로 다니는 게 평범해? 상철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은지의 창백한 얼굴과 지친 눈빛이 자꾸 떠올랐기 때문이죠.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 민수는 자신이 왜 이렇게 신경 쓰는지 스스로도 의아했습니다. 그날 밤 예상치 못하게 민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생소한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저, 김민수 기사님 맞으세요? 장은지인데요. 민수는 순간 놀라서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많이 좋아졌어요. 그때는 정말 죄송했습니다. 오늘, 혹시 시간 되시면 제가 감사 인사라도 드리고 싶은데. 민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내 대답했죠. 괜찮습니다. 어디서 뵐까요? 그렇게 민수는 근처 24시간 카페에서 은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카페에 도착했을 때 은지는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봤을 때보다 조금 나아 보였지만 여전히 지친 기색이 역력했죠. 많이 좋아지셨네요. 민수가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은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덕분에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아니었으면 더 큰일 날 뻔했어요. 괜찮습니다. 그런데 민수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매일 그 시간에 어디 다니시는 거예요? 실례가 안 된다면. 은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사실 제가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어요. 낮에는 병원에서 보조로 일하고 밤에는 극단 소품 배달 아르바이트를. 민수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극단 소품 배달이요? 네, 연극단에서 공연에 필요한 소품을 배달하는 일이에요. 그날 제가 입었던 건 다 이유가 있었어요. 검은 모자와 마스크는 소품 배달할 때 극단에서 요구하는 복장이고 무거운 가방은 소품이 담긴 가방이었어요. 민수는 그제야 모든 것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오해를 했는지 깨달았죠. 그동안의 선입견이 부끄러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늦은 시간까지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은지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졌습니다. 제 동생이 희귀병 환자거든요. 치료비가 많이 들어서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고 있어요. 민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품었던 의심과 편견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은지의 삶은 민수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던 것이었죠. 정말 미안합니다. 제가 오해를 많이 했네요. 은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다들 저를 그렇게 보니까요. 그냥 익숙해요. 그 말이 민수의 가슴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세상의 편견 속에서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가고 있는 은지의 모습이 안쓰럽게 느껴졌습니다. 앞으로 제가 도울 일 있으면 말씀하세요. 제가 택시기사라 별로 도움이 안 될지 모르지만. 은지는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그날 병원에 데려다 주신 것만으로도 충분히 도움받았어요. 카페를 나오면서 민수는 은지에게 물었습니다. 오늘은 배달 안 하세요? 네, 오늘은 쉬는 날이에요. 그래서 기사님께 감사 인사도 드리고 싶었어요. 민수는 은지를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했고, 은지는 고마움의 표시로 수락했습니다. 차 안에서 둘은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은지의 동생 이야기, 민수의 택시 기사 생활 이야기. 민수는 오랜만에 편안한 대화를 나누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은지의 집 앞에서 민수는 작별 인사를 건넸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이 따뜻해지는 저녁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민수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왜 그렇게 쉽게 오해했을까? 다음 날, 민수는 택시 동료들에게 은지의 사연을 전했습니다. 야, 그 여자 알고 보니 그런 사람 아니더라. 민수가 말했습니다. 뭐? 그럼 뭐였는데? 상철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연극단 소품 배달하는 아르바이트였어. 그리고 낮에는 병원에서 일하고. 동생이 희귀병이라 치료비 때문에 두 가지 일을 하는 거래. 휴게실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자신들이 가졌던 선입견을 되돌아보는 듯 했습니다. 야, 우리가 오해했네. 상철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앞으로는 사람들 함부로 판단하지 말자. 그날부터 민수는 일부러 은지가 일하는 장소 근처에서 운행했습니다. 혹시라도 은지가 택시를 잡을까 하는 마음에서였죠. 그러다 며칠 후 정말로 은지를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김 기사님. 은지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오늘도 배달 가는 길이에요? 네, 오늘은 좀 일찍 끝날 것 같아요. 동생이 병원에 가야 해서.
민수는 미터기를 켜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제가 그냥 태워드릴게요. 은지는 처음에 거절했지만 민수의 진심 어린 제안에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언젠가 꼭 보답할게요. 배달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민수는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혹시 동생분 병원에 같이 가도 될까요? 제가 도울 일이 있을지도 모르고. 은지는 놀란 눈으로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눈시울이 붉어졌죠. 정말 괜찮으세요? 네, 제가 지금 근무 끝났으니까요. 병원에 도착해 민수는 은지의 동생 장민호를 만났습니다. 19살 소년이었지만 병마와 싸우느라 더 어려 보였습니다. 민호는 누나가 데려온 낯선 아저씨에게 처음에는 경계했지만 민수의 따뜻한 미소에 이내 마음을 열었습니다. 누나, 이 아저씨 좋은 분 같아. 민호가 은지에게 작게 속삭였습니다. 은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정말 좋은 분이셔. 진료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민수는 은지의 걱정스러운 표정을 눈치챘습니다. 혹시 치료비 때문에 걱정하세요? 은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네, 점점 늘어나네요. 민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제가 도울 방법을 찾아볼게요. 그날 밤 민수는 오랜만에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택시기사의 수입으로는 큰 도움이 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은지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싶었습니다. 민수는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은지와 민호를 도울 수 있을까? 생각 끝에 민수는 동료 택시기사들에게 도움을 청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잠깐만 들어주세요. 민수가 휴게실에서 말을 꺼냈습니다. 제가 알게 된 분이 있는데 도움이 필요해요. 민수는 은지와 민호의 사연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처음에는 무관심하던 동료들도 이야기를 들으며 점점 관심을 보였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상철이 물었습니다. 작은 성금이라도 모으면 어떨까 싶어서요. 그리고 혹시 그 아가씨가 택시 잡으면 미터기 안 켜고 태워주면 좋겠어요. 동료들은 서로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한 명, 두 명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죠. 좋아, 우리도 동참할게. 상철이 대표로 말했습니다. 민수는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동료들에게 깊이 고개 숙였습니다. 그동안 무심했던 동료들의 따뜻한 반응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다음 날, 민수는 은지에게 연락했습니다. 저희 택시 회사에서 작은 성금을 모았어요. 많지는 않지만 민호 치료에 보태 쓰세요. 은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까지. 그리고 앞으로 택시 타실 일 있으면 저희 회사 차량 타세요. 기사님들 다 알고 있으니까 요금 안 받을 거예요. 전화기 너머로 은지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어떻게 이런 친절을. 민수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 모두 한때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날 이후로 민수와 은지는 더 자주 연락하게 되었습니다. 민수는 가끔 은지의 배달 일을 도왔고 병원에 갈 때면 민호를 태워주었습니다. 민호도 민수를 점점 따르기 시작했고 세 사람은 마치 오래된 가족처럼 가까워졌습니다. 어느 날 민수는 상철에게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나 그 아가씨한테 마음이 생긴 것 같아. 상철은 놀란 눈으로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정말? 너 나이가 몇인데? 나도 알아. 내가 55살이고 그 아가씨는 29이지. 말도 안 되는 거지. 상철은 민수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세상에 말도 안 되는 일이 어디 있어? 내 진심이 중요한 거지. 민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나이 차이를 생각하면 도저히 말할 수 없는 마음이었지만 은지를 생각하면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은지가 민수에게 작은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게 뭐예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제가 일하는 극단에서 공연을 해요. 작은 무대지만 와주시면 정말 기쁠 것 같아요. 민수는 생전 처음으로 연극을 보러 간다는 생각에 설레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했죠. 내가 그런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을까? 공연 당일 민수는 평소보다 일찍 근무를 마치고 서둘러 집으로 향했습니다. 오랜만에 정장을 꺼내 입고 머리를 단정히 정돈했습니다.
거울 앞에 선 자신의 모습이 어색했지만 은지를 생각하니 설렘이 앞섰습니다. 작은 극장 앞에 도착한 민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내가 이런 데 어울릴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용기를 내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로비에는 젊은 사람들이 많았고 민수는 나이 든 자신이 더욱 눈에 띈다고 느꼈습니다. 김 기사님. 민수가 고개를 돌리자 은지가 달려왔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화장을 하고 단정한 옷차림을 한 은지는 더욱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오늘 제가 작은 배역이지만 대사도 있어요. 민수는 어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음으로 연극 보러 왔네요. 기대돼요. 은지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처음이세요? 그럼 더 의미 있네요. 좋은 자리 확보해 드릴게요. 민수는 객석 가운데 좋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주변에는 다양한 연령대의 관객들이 있었고 특히 민수처럼 나이 든 분들도 꽤 있어 안도했습니다. 조명이 어두워지고 공연이 시작되었습니다. 민수는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이야기가 전개될수록 점점 몰입했습니다. 그리고 은지가 등장했을 때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무대 위의 은지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대사를 전하는 모습이 매력적이었습니다. 특히 한 장면에서 은지가 말했습니다. 사람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돼요. 누구든 자신만의 싸움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그 순간 민수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 대사가 자신을 향한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다른 어르신 관객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객석에서는 큰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민수도 열렬히 박수를 쳤습니다. 은지가 무대 위에서 인사할 때 민수는 자신도 모르게 자랑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로비에서 배우들이 관객들과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민수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은지를 기다렸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빠져나간 후 은지가 민수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떠셨어요? 지루하진 않으셨죠? 민수는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정말 좋았어요. 은지 씨가 무대에서 빛나는 것 같았어요. 은지의 얼굴이 환하게 빛났습니다. 정말요? 다행이에요. 사실 오늘 김 기사님 때문에 더 긴장했거든요. 그 대사. 사람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정말 와닿았어요. 은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대사가 제가 가장 좋아하는 부분이에요. 저도 많이 겪었거든요. 같이 저녁 먹을래요? 공연 후에 항상 가는 맛있는 곳이 있어요. 은지가 제안했습니다. 민수는 잠시 망설였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저도 배가 고프네요. 두 사람은 극장 근처 작은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테이블에 앉자 은지가 말했습니다. 김 기사님, 오늘 정장 입으셨네요. 멋있어요. 민수는 쑥스러워하며 웃었습니다. 처음 연극 보러 가는데 정장이 맞을 것 같아서. 연극 보러 오시는 분들은 편한 옷차림이 많아요. 하지만 정장 입고 오신 정성이 정말 감동이에요. 식사를 하며 두 사람은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수는 은지의 연기가 얼마나 인상적이었는지 말했고 은지는 극단 생활의 에피소드를 들려주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그냥 돈을 벌기 위해 시작했는데 지금은 정말 연기가 좋아요. 언젠가는 더 큰 무대에 서고 싶어요. 민수는 은지의 꿈을 듣고 있자니 자신도 모르게 응원하고 싶은 마음이 커졌습니다. 꼭 그렇게 될 거예요. 은지 씨는 정말 빛나는 사람이니까. 은지는 민수의 진심 어린 말에 감동한 듯 했습니다. 고마워요. 그런데 민호 치료비 때문에 연기 공부에 더 투자하기 어려워요. 민수는 은지의 손을 잡고 싶은 충동을 느꼈지만 그 대신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우리가 도울 거예요. 택시회사 동료들도 민호를 돕고 싶어 해요. 은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김 기사님 정말 감사해요. 김 기사님을 만난 건 정말 행운이에요. 식사를 마치고 민수는 은지를 집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차 안에서 은지가 물었습니다. 김 기사님 혹시 다음 주에 또 공연이 있는데 와주실 수 있을까요? 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됐어요. 민수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물론이죠. 꼭 가겠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은지가 말했습니다. 김 기사님, 제가 정말 감사하다는 말로는 부족해요. 저와 민호에게 베풀어 주신 친절을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보답 같은 거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당신과 민호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은지는 잠시 민수를 바라보더니 용기를 내어 민수의 볼에 살짝 키스했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민수는 자신의 감정이 단순한 호감을 넘어섰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이 차이를 생각하면 그저 은지와 민호를 도와주는 좋은 어른으로 남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택시 회사에서 상철이 물었습니다. 어제 연극 어땠어? 민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 좋았어. 인생에서 잊지 못할 경험이었어. 상철은 민수의 표정을 보고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야, 너 완전히 푹 빠졌구나. 민수는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용히 대답했죠. 그래, 그런 것 같아. 다음 주 공연 날이 다가왔습니다. 민수는 이번에는 꽃다발을 준비했습니다. 작은 꽃집에서 은지의 무대를 축하하는 마음을 담아 고른 꽃이었죠. 극장에 도착한 민수는 이번에는 더 자신감 있게 입장했습니다. 로비에서 만난 극단 관계자들이 민수를 알아보고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아, 은지 씨 후원자분이시죠? 오늘도 오셨네요. 민수는 쑥스러웠지만 은지의 후원자라는 말이 싫지 않았습니다. 객석에 앉아 공연이 시작되기를 기다렸습니다. 이번 공연은 지난번보다 더 감동적이었고 은지의 연기는 한층 더 깊어져 있었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민수는 로비에서 은지를 기다렸습니다. 이번에는 많은 관객들이 은지에게 축하 인사를 건네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은지의 재능이 인정받는 것 같아 뿌듯했습니다. 마지막 관객이 떠나고 은지가 민수에게 다가왔습니다. 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은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민수는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축하해요. 오늘 정말 빛났어요. 은지는 꽃다발을 받아들고 감동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런 걸 준비해 주시다니. 정말 감사해요. 민수는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사실, 할 말이 있어요. 은지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내가 택시 기사지만 다음엔 내가 태워주는 게 아니라 너랑 그냥 밥 한 끼 할 수 있으면 좋겠다. 민수의 말에 은지는 잠시 놀란 듯 했습니다. 그리고 이내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럼 제가 차 한 잔 살게요. 내일 시간 되세요? 민수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내일. 좋아요. 그날 밤 민수는 오랜만에 설레는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55살 택시 기사의 마음에 봄이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민수와 은지는 한강공원에서 만났습니다. 은지는 민호도 함께 데려왔습니다. 세 사람은 공원을 거닐며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김 기사님, 사실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은지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민수는 불안한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제가 받은 장학금이 있어요. 더 큰 극단에서 연기를 배울 수 있는 기회예요. 하지만 그거 정말 좋은 소식이잖아요. 민수가 기뻐했습니다. 네, 하지만 민호 때문에 고민이에요. 연습 시간이 길어지면 돌볼 사람이. 민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내가 도울게요. 민호도 이제 내게는 소중한 사람이니까. 은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 그래도 될까요? 민수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죠. 우리 이제 가족 아닌가요? 민호가 갑자기 끼어들었습니다. 맞아요. 민수 아저씨는 이제 우리 가족이에요. 세 사람은 함께 웃었습니다. 서로 다른 인생을 살아온 세 사람이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민수 씨, 은지가 처음으로 반말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해줄래요? 민수는 은지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물론이죠. 앞으로도 계속. 작은 오해로 시작된 인연이 따뜻한 진심으로 바뀌었습니다.
택시 안에서의 첫 만남을 생각하면 이런 결말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인생의 아름다움이 아닐까요? 우리가 타인을 판단하지 않고 진심으로 마주할 때 그 안에서 피어나는 따뜻한 인연의 꽃. 민수와 은지, 그리고 민호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혹시 당신도 처음 본 사람을 쉽게 판단했던 적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누군가의 삶을 얼마나 알고 얼마나 이해하고 있었던 걸까요? 그날 민수가 그냥 지나쳤다면 은지의 인생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은 오늘 어떤 오해를 내려놓고 싶으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따뜻한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한 편의 이야기,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남을 여운. 사는 게 사연이더라. 다음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